자, 다시. 자, 그래서 요 비교급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요 각각의 비교급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다 했어. 그러면 형용사가 나오냐 부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뒷문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 형용사 보어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는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내릴게. 예를 들어서 형용사 수식어가 나왔어. 수식어가. 그럼 수식어가 나오면은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명사는 결국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뒷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 그러면 뒤에는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어? 만약에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럼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급이 각각 형용사의 역할이냐 부사의 역할이냐에 따라 뒷문장 구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학생들이 이 어순을 많이 헷갈려 하는 거야. 많이 헷갈려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영작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문을 좀 한번 볼게. 당신이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질수록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잘 봐봐. 더 많은. 여기 비교구문 나왔지. 여기도 더 많은. 보이죠? 됐어? 그럼 지금 더 많은이 뭘 꾸며주고 있냐면 기회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도 도전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됐어? 근데 각각의 해석을 보면요. 을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을. 됐어?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얘네가 목적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더 많은 이 기회들, opportunities를 꾸며주고 있지. 얘가 뭐라고? 목적어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온 거지. 됐냐? 그리고 뒤를 또 보면요. 더 많은 더 more가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challenges를 또 꾸며주고 있고 이어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한다. 더비주동 더비주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뒷문장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헷갈려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 이 opportunities랑 challenges를 요 뒤에 각각 뒤에다가 쓰면 뭐냐? 틀린 거야, 틀린 거. 어법상. 다시 한번 얘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수식받는 애는 이렇게 앞으로 끌려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식받는 애 중에 앞으로 안 끌려나가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사야. 동사. 동사는 앞으로 안 끌려나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앞으로 끌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실전 문제 부분을 볼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비주동 더비주동 요 구문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위주로 많이 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첫 번째로서 얘기한 게 더비주동 더비주동의 서술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1순위였고요. 2순위가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게 2순위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한 거야. 얘들아 보면은 여기에 the more greatly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greatly는 부사잖아. 그렇지? 부사야. 그럼 부사라면 니네가 알다시피 동사나 형용사나 뭐 요딴 애들을 꾸며줘야겠지. 근데 뒷내용을 봐봐. 어떻게 나왔나? The number of examples is in a paragraph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한 단락에서 예시의 수가 is 하고 나왔거든. 그럼 예시의 수가 더 많을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자, 이 in a paragraph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예시의 수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이 비동사만 나와 있고 비동사에 대한 보어가 없는 상태야. 됐어? 비동사에 대한 보어가 필요한데 보어가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어를 써줘야겠죠. 이렇게 앞에다가. 됐어? 근데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형용사밖에 없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비교급인 the greater 이런 형태로 써준 거야. 자, 뒷부분을 보자면 똑같다. 여기는 the more likely 이렇게 나왔는데 이 likely라는 것도 형용사거든. 형용사. 우리말로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뒤를 보면은 information 주어 나와 있지. will be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아마 이 likely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잠깐만 필기 좀 해볼까? likely.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형용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부사로서 아마도라는 뜻도 있어. 아마도. 됐어? 이런 뜻이 있다. 이게 두 가지. 여기서는 지금 뒷문장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이 likely가 형용사라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만한 보어 자리가 없죠. 여기 수동태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likely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likely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는 앞으로 안 끌려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순인 주어 동사로 나온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볼 건데 이 3번 같은 경우가 아마 좀 많이 어려웠을 거야. 니네 입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는데 하나씩 볼게. 자, 첫 번째 여기에 quicker,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 자, quicker는 퀵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인데 more quickly는 부사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아까 쌤이 말했던 형용사냐 부사냐의 문제인데 왜 부사로 써야 되는가? 앞문장 구조를 잠깐 봐봐. 내가 딴 색깔로 해볼게. 여기 봐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죠. 됐어요? You can put a jigsaw puzzle. 자, 너가 직소 퍼즐을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단 말이야. 쌤이 전부터 얘기했던 거. 자, 완전한 문장 뒤엔 뭐가 나온다? 수식어가 나온다. 매번 얘기했었던 겁니다.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형용사를 쓰려면 이 형용사가 퍼즐을 꾸며줘야 된단 말이야. 퍼즐. 됐어?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떠냐? 우리가 직소 퍼즐을 더 빨리 맞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하겠죠. 더 빨리 맞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녀석은 더 빨리라는 말은요. 이 동사 can put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 빨리 맞춘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는 놈은 당연히 어떤 형태? 부사형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quicker가 아니라 more quickly라는 요 형태가 완성이 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비슷한 문제인데 요 부분을 보시면 accomplish라는 녀석을 동사로 한번 보자고요. 뭔가를 수행하다, 성취하다. 자, task,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건데 자, 과제를 더 쉽게 수행한다라고 봐야겠죠. 해석할 때 더 쉽게 수행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쉽게라는 것도 똑같이 이 accomplish라는 동사형을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인 more easily라는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easily는 형용사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잠깐만 좀 내릴게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사실은 동사예요. 동사. 형용사 쓸래 아니면은 부사 쓸래 하고 나왔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얘가 어떤 보어를 받는 동사라면은 형용사랑 짝이 되는 거고 보어를 받지 못하는 동사라면은 부사랑 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쌤, 얘가 보어를 받는 동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보어를 받는 동사의 종류를 그냥 외우는 거야.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심플해요. 그러니까 보어를 받는 동사는 결국에는 이형식 아니면 우형식일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근데 이 동사의 종류를 기억하는 게 사실 가장 심플하긴 한데요. 보어라는 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보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다시 한번 쉽게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he's cute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그는 귀엽다라고 편하게 해석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cute라는 보어는 귀여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어. 상태. 됐어? 그래서 그는 귀여운 상태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큐트는 보어 자리가 맞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를 일일이 해석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그냥 보어를 받는 동사의 종류를 기억하는 게 가장 뭐 쉬운 방법이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진도 부분을 좀 볼 건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아마도 방금 전에 봤던 비교 구문, 요 파트였죠. 요 파트에서 문제를 몇 개만 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숙제로 해온 부분이 있을 테니까 141쪽으로 한번 좀 같이 볼까? 141쪽. 141쪽에서 할 건데 혹시 여러분이 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있었니? 풀면서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거 있으면 그 문제를 해설해주고 없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있었나요? 종현이 혹시 있었어?
139요? 그 앞쪽에? 139쪽에. 아, 3번에 C요? 아, 오케이. 그러면 3번을 한번 같이 보자. 3번을. 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선택형 어법인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A번에 R냐, Do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문제 의도 자체가 무엇이냐? 미리 말하면 얘는 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비동사 쓸래, 두동사 쓸래 문제는 그냥 사실상 대동사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사를 대신하는 녀석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한번 찾아봐.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our Stone Age ancestors ate. 자, ate라는 동사 나와 있고, more protein and less fat than w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 앞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로 쓸만한 애는 얘밖에 없어요. ate라는 일반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일반 동사를 받는 do로 써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이렇게 풀면 된다. 물론 고1 수준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 우리가 2018년도에 시행됐던 수능에서도 이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동사가 좀 어렵게 나오면 잠깐만 보여주면 막 예를 들어 have been pp 막 이렇게 나와 있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대동사를 쓸 때 have를 대동사로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 비동사를 대신해서 비동사를 대동사로 써야 되는가? 아니면 이 pp를 대신해서 pp형을 대동사로 그 pp형이니까 저기 뭐야 뭐 did나 뭐 어쨌든 두 시리즈를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뭐 문제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고3 수준 정도 되면은 대동사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지금 고1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처럼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만 보고도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ate는 과거 시제지만 이 do는 현재 시제를 썼죠. 그 이유는 today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 다음에 B번 넘어가겠습니다. B번은 너무나 쉬운 건데 뒤에 less라는 비교급이 나와 있잖아. 자,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 가장 대표적인 even, still, far, a lot, much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far라는 녀석이 나와서 비교급을 수식해줘야 된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us와 ours가 나와 있어. us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목적격이고 ours는 소유 대명사죠. 자, 소유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소유격에다가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자 결국에는 뭐를 지칭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furthermore부터 볼게요. furthermore 게다가 the Stone Age diet 그러면 석기 시대의 식사는 was higher 더 높았답니다. than 뭐보다 우리보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지금 주어를 보면은 석기 시대 식사야. 그럼 석기 시대 식사랑 우리랑 비교할 거야? 석기 시대 식사랑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석기 시대 식사랑 우리의 식사를 비교해야겠지.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는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사이즈를 비교하는데 내 눈 사이즈랑 너의 키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 네 키보다 당연히 내 눈이 작겠지. 너의 눈과 나의 눈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의 식사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식사랑 비교를 해야겠죠. 즉 우리의 식사랑 비교해야 되는 거라고. Our diet. 그래서 소유격의 명사. 그래서 ours가 정답이 돼. 이해됐어? 종현이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짜시가 대답 안 해. 어. 자, 그다음에 또 혹시 좀 어려웠었던 거 있습니까? 귤이는 혹시 없었어요? 풀면서 조금 어려웠다. 없어? 다 껌이었어? 142쪽? 5번? 여기도 한번 볼까? 5번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어? 다? 뭐라고? 누가 뭐 말하지 않았냐? 어쨌든 저기 귤이는 5번 1, 2, 3, 4, 5를 다 모르진 않을 거야. 어디?
아, 4번이랑 5번이 헷갈렸다고 이 두 개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네를 우선적으로 한번 좀 해설을 해볼게요. 4번부터 한번 보자. 일단 find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쌤이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쌤이 시작하라고 했었어.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뭘 신경 써라? 수랑 시제랑 해를 신경 써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준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먼저 볼 거야. 그러려면은 문장의 시작 지점부터 가야 돼. 여기부터. 자, 그럼 시작 지점을 볼게. If a partner dies. 자, 여기까지 한 덩어리 나왔고 이어서 보자면 the surviving seahorse 주어 will stay 동사 그다음에 alone 혼자서 오랫동안 머무른다. 뭐 부사 나왔죠? For a long time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rather than 나왔네요. rather than. 자, 이 rather than이라는 녀석은 역시나 비교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비교 구문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똑같은 거를 비교한다는 것. 즉 한마디로 병렬 구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병렬 구조. 됐나요? 똑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똑같은 것끼리. 자, 그 다음에 immediately find a new mate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해석. If a partner dies니까 만약에 파트너가 죽는다면 배우자가 죽으면 the surviving seahorse 살아있는 해마는 will stay 머무른답니다. alone 혼자서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머무른대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즉시 새로운 짝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짝을 찾는다는 뭐랑 비교되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stay alone for a long time 얘랑 비교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앞부분을 보면 stay라는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어떻게 find라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됐어? 똑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4번은 맞고요. 자, 5번을 좀 볼게요. 자, 댐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거 문제 의도를 알려줄게, 쌤이. 댐에 밑줄 쳐져 있으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좀 써봐, 니네가. 첫 번째, 이시냐, 댐이냐. 이런 문제. 즉, 수일치 문제가 되는 거야. 수일치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 의도야.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시냐, 댐이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댐이냐, themselves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즉, 대명사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됐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댐이나 이세 밑줄 쳐져 있으면, 특히 댐에 밑줄 쳐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인지 아니면은 대명사를 물어보는 건지 이거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요 제기대명사거든. 제기대명사. 요거. 자, 요거를 좀 복습해 볼게. 우리 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쌤이 제기대명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어. 기억나냐? 자,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배우다 보면 뭐 제기용법이니 뭐 강조용법이니 막 이딴 것들 배우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뭐 for oneself, by oneself 막 이런 거 표 같은 것도 막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 다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고요. 혹시 기억나?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 그래서 언제 사용할 거냐. 정확하게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한다. 이거였지. 됐어? 그냥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다 까먹어도 돼. 어차피 고등부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후일치인지 제기대명사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역시나 문장의 시작점부터 봐야 돼. 자, 시작점을 볼게. 여기부터야. once부터. Once they are born, baby horses are left alone. 한번 끊고 by their parents and have to care for the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have to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are랑 이제 병렬 구조겠네요. 두 개, 동사 두 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볼게요. Once they are born, 일단 그들이 태어나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서 말한 아마 이 베이비스를 가리키는 것 같네요. 그 이제 새끼 해마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들이 태어나면 새끼 해마들이 태어나면 baby horses 여기 나왔었네요. 자, 새끼 해마들은 are left alone 혼자 남겨진대 by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요. 그리고
have to care for. 그들은 돌봐야 된답니다. 누구를요? 그들을요. 그럼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them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야? 그걸 먼저 알아야지. 누구를 돌본다는 거야? baby sea horses를 말하는 거겠죠. 즉 새끼 해마를 말하는 겁니다. 새끼 해마.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 have to care for가 동사죠. them은 목적어잖아. 됐어? 그럼 주어가 누구야? 주어. 이 have to care for의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누구야? 이 동사 있으니까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주어. baby sea horses. 됐어? 얘가 주어란 말이야. 됐어? 자, 그럼 봐봐. 목적어가 새끼에만데 주어도 새끼에만해? 그럼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네? 그럼 뭐 써야 된다? 대기대명사. 됐어? 그래서 themselves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규리 이해됐어? 오케이. 자, 요 정도만 하고 문제풀이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할 게 있다면은 좀 이따가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챕터를 좀 볼게. 동사 파트인데요. 그게 챕터 13의 시제 파트, 그리고 14의 조동사, 그 다음에 15의 가정법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 조동사, 가정법에서 사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제 파트는 어법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등부에서 이제 흔히 많이 나왔던 게 완료 시제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냈거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이런 걸로 많이 냈는데 사실 고등부에서는 시제 그 자체로 어법 문제를 내는 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자, 책 쭉 넘어가서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영어의 12가지 시제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나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좀 제가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쌤은요, 시제를 정리할 때 크게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세 가지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 시제. 두 번째, 진행 시제. 세 번째, 완료 시제입니다. 쌤은 딱 요 세 개만 정리를 합니다. 세 개만. 자, 그래서 이 시제라는 녀석이 주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감. 즉, 어느 상황에 현재 시제를 쓰고 진행 시제를 쓰고 완료 시제를 쓰느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제를 쓰는 것. 결국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쌤은 요 크게 세 가지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얘들아, 의외로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는요. 자,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얘들아, 바로 키워드가 평소야, 평소. 됐어? 평소, 평상시. 됐어? 일상, 규칙적. 됐어? 이런 게 키워드야, 키워드. 이게 현재 시제의 키워드라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라고 물어봤을 때 7시에 일어난다. 그럼 이 7시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어제도 7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7시에 일어났고 내일도 7시에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 즉 평상시에 내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시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문법책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 게 그 문법책에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에 갖고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이게 보신 분들은 아는데 무슨 왕래 발작 동사 뭐 어쩌고 무슨 불변의 사실 어쩌고 막 뭐 나와 있어. 그게 이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들이래. 근데 왕래 발작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현재 시제 키워드는 이거야 이거.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법책을 보면 설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쓴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비교적 가까운 미래가 대체 기준이 얼마인데 5분 뒤야, 10분 뒤야, 1시간 뒤야 애매하잖아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학교야.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시간표가 지금 2교시 수업을 듣고 있어. 뭐 영어를 듣고 있어. 이따가 5교시에 수학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이야 지금. 그러면은 야 이따가 5교시에 수학 수업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 5교시에 수학 수업을 할 것이다. 그럼 이거는 미래 시제죠. 그렇죠? 지금은 2교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현재 시제로 쓰냐면요. 현재 시제 키워드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것. 일상적인 거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규칙적인 거야. 얘들아, 특수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시간표는 안 변하잖아.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가 뭐 버스가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비행기가 온다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시간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 뭐냐? 평상시 일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진행 시제를 볼 건데 진행 시제는 얘들아 현재 시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그러니까 반대라는 게 뭐냐면 현재는 일상적이었잖아. 진행은 일시적이야. 일시적. 됐어? 키워드가 일시적이라는 거야. 잠깐 하는 거야. 잠깐 하는 거야. 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써볼게. 쌤이 만약에 I'm selling cars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어. I'm selling cars.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이 I'm selling cars가 의미하는 바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어떻게 두 개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동차 딜러야. 그래서 내가 막 진짜 이제 손님이랑 막 이렇게 막 상담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왔어. 그래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now? I'm selling cars. 나 자동차 팔고 있어. 이런 상황에, 즉 진짜 당장 하고 있는 일, 당장 하고 있는 일, 이런 경우에 이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야,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냈냐? 야, 너 요즘에 뭐 하고 있어? I'm selling cars. 나 요즘에 내가 정식으로 하는 일은 아닌데 그냥 잠깐 알바로 자동차 파는 일 잠깐 하고 있어. 됐어? 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거. 됐어? 그러니까 일종의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당장 right now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일 이런 의미도 된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다. 그래서 이 진행 시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야. 일시적. 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집 가는 길에 어디 그 집 가는 골목길에 다 나온 개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다 나온 개가. 그럼 얘가 평상시에는 맨날 짖어. 날 보면 맨날 짖어. 그럼 이건 뭘로 표현해야 돼?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느 하루는 얘가 안 짖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잠깐 안 짖고 있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진행 시제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쌤이 예전에 그 학생들한테 이런 예문을 쓴 적이 있어. 쌤이 현재 시제로 she's pretty 이렇게 썼어. 이렇게랑 이거를 진행 시제로 she's being pretty 이렇게도 써봤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대참사가 벌어졌는가? She's pretty. 그녀가 예쁘다. 자, 이거 해석해봐. 그녀가 예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녀가 예쁘고 있는 게 뭔데? 됐어? 그러니까 she's pretty는 뭐야? 그냥 얘는 평상시에 예쁜 거야. 어제도 예뻐, 오늘도 예뻐, 내일도 예쁠 거야. 변함이 없어. 이게 she's pretty야. she's being pretty는 뭐야? 일시적으로 예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콩깍지 씌인 거지. 이제 막 술 한잔 했어. 평상시엔 별로였는데 이제 콩깍지 씌워갖고 좀 예뻐 보이네. 약간 잠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다. 진행 시제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완료 시제 볼게. 너네가 보통 완료 시제를 배우면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시제로 보통 많이 배우잖아. 그렇지? 네 가지 해석으로 배우죠. 저는 딱 두 개만 쓸게요. 두 개. 자, 완료라는 녀석은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일종의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의 의미.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완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쓸게요. 기준보다 먼저 라는 개념이 있어. 기준보다 먼저. 됐어? 그래서 뭔가를 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완료 시제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뭐뭐를 했었다. 우리가 뭐 흔히 뭐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낸다,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 뭐 이딴 식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게 뭐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보다 먼저 번에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경험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이니 뭐니 이런 거 됐고요. 그냥 이 뭐야? 그냥 여러분은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완료. 그러니까 뭔가 have pp가 들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뭔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거나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부터 먼저 뭔가를 했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었거나.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고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 완료 얘기한 김에. 자, 여러분 항상 너네가 중3 때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대과거라는 개념이거든. 대과거. 그냥 내가 제목을 다시 쓸게. 헤드 PP라고 써볼게. 헤드 PP. 자, 요거를 좀 잠깐 알아볼게. 우리가 이 헤드 PP라는 건 대과거라고도 표현하고 과거 완료라고도 표현을 하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두 개는 다른 개념이에요. 대과거랑 과거 완료. 엄밀히 따지면. 뭐 현대 영어에서 이거를 막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의미를 좀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대과거 하면은 대과거라는 게 뭐냐? 대과거라는 개념이 뭐야? 과거보다 더 먼 과거. 이걸 우리가 대과거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잘 봐봐. 그걸 한번 그대로 써볼게. 과거보다 더 먼 과거. 이걸 우리가 대과거라고 해. 근데 요 말에 지금 대과거 개념에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니라는 이렇게 비교급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과거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적 개념.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으로부터 5분 전 과거입니다. 10분 전도 과거고요. 1년 전도 과거고, 10년 전도 과거고, 1억 년 전도 과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전이면 그냥 과거야. 심플하죠? 자, 그런데 대과거란 건 뭐냐면요. 과거 두 개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과거 두 개를 비교할 때. 뭐라고? 과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대과거란 개념이죠. 자,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2022년이야.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이라는 과거랑 2000년이라는 과거를 한번 말해볼게. 둘 다 과거잖아. 그치? 근데 두 과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얘가 비교적 좀 가까운 과거고 얘가 더 먼 과거니까 우리가 대과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됐어? 만약에 얘들아 이 과거가 없다고 쳐보자. 자, 얘가 없어. 얘가 없어. 그러면 이 2000년을 우리가 대과거로 표현할까? 그렇지 않아. 그냥 과거로 표현하는 거지. 즉 대과거란 건 뭐냐?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대과거를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과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과거가 없으면 대과거를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됐어? 따라서 정리합니다. 이 과거 완료도 비슷한 건데 결국 이 헤드 PP라는 걸 쓰려면 얘들아 비교할 만한 과거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시제만 딱 나왔는데 갑자기 대과거 헤드 PP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특수한 경우, 뭐 가정법이라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 완료라는 개념도 똑같아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 자,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가 다시 대과거야. 2000년. 여기는 과거야. 2020년. 이렇게 썼어. 자, 그럼 과거 완료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됐어? 이게 과거 완료야. 되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 개념이 다른 거야, 얘들아. 2000년에서 2020년이라는 이 구간의 개념이죠. 구간. 이 구간의 개념이 과거 완료인 거고 대과거라는 거는 2000년. 이게 그냥 대과거인 거야. 됐어? 둘의 개념이 다른 거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뭐 이거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 얘들아.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야. 잘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왼쪽에 쓴 거를 잘 봐봐. 왼쪽에. 쌤이 아까 왼쪽에 뭐라고 써놨니? 완료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뭐다? 해왔다라는 거. 두 번째는 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해왔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구간의 개념이거든. 했었다라는 거는 어떤 시점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대과거라는 건 뭐야? 이 기준보다 먼저를 가리키는 거고 과거 완료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야? 이 구간의 개념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는 건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 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과거 완료든 대과거든 어쨌든 둘 다 비교할 과거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야 되는데 과거가 없어. 근데 어떻게 과거 완료를 써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 완료고 대과거 간에 일단 중요한 건 뭐다? 과거 시제가 있어야 쓸 수 있다. 그치?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시제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얘기를 했는데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좀 본격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문제도 몇 개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볼게요.
잘 되셨지?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다음 페이지 볼 건데 핵심은 다 설명했어. 핵심은. 지금부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냥 대충 보고 빠르게 넘어갈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제 파트 자체가 고등부에서 그렇게 매력 있는 녀석이 아니야.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게. 자, 1번 과거 시제 대 현재 완료 시제 이거 안 나와요. 오히려서 안 나와. 이거 딱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 수준이야. 넘어갈게. 2번 과거 시제 대 이제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 대 이제 과거 완료 시제, 즉 대과거 시제를 말하는 건데 요 경우는 좀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잠깐만 볼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gave와 had giv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제를 비교하는데 여기에 was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en을 기점으로 여기에 had given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so도 나와 있었네요. so, had도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gave를 쓴다라는 거는 얘네랑 동일 시제라는 거겠고 had given을 쓴다는 건 얘네보다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 It was a very touching moment for me. 자,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대. 뭐 할 때? I saw she had a ring. 내가 봤을 때 그녀가 반지를 뭔가 가질 때라고 나와 있죠. 어떤 반지냐면은 I had given her 50 years before. 그러니까 50년 전에 내가 그녀에게 줬었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네요. 50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had given 이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생 시제 문제 자체는 고등부에서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7급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나 좀 시제 문제가 잘 나오지 고등부에서는 그냥 시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시제로 보통 문제를 낼 때는 준동사랑 시제를 섞어서 내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투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뭐 to have pp 쓸래 뭐 이런 식 이렇게 뭐 준동사에서 시제를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조동사 있죠. 조동사의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조동사의 have pp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동사랑 섞어서 출제한다거나 이렇게 시제 문제를 내지 이렇게 생으로는 시제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포인트 3번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 비교인데 이것도 중학교 2, 3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시간 조건에 뭐 접속사 뭐 부사절에서는 뭐 미래 시제를 못 쓰고 현재 시제를 쓴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석으로 풀어보면 되거든. 자 봐봐. 좀 확대를 해볼게. 여기 주어진 예문을 보면 얘들아 if the weather is 또는 will be good, it will go to an amusement park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시제 일치를 한다면 여기에 will go라고 미래 시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야. 뭐 어법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if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들아 해석해보면 답 나와. 해석해보면. 자,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니네가 한번 골라봐. If the weather is good. 자, is로 해석한다면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해석했어. will be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날씨가 좋을 거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It will go to an amusement park. 그는 놀이동산에 갈 거다.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 야, 나 날씨 좋으면 롯데월드 가려고. 날씨가 좋을 거라면 롯데월드 가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날씨가 좋으면, 좋다면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좋다라는 식의 그냥 현재 시제로 쓰는 거야. 됐니?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아래에 보면은 if와 when에 뭐 부사절과 명사절은 뭐 전부 다 뭐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건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안 나와요. 이런 고등부에서 이런 유치한 문제 안 나옵니다. 넘어가도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문제 부분은 그냥 왼쪽에 있는 페이지 보고 푸셔도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시제의 용법 해갖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지옥 같은 애들 나왔네요. 뭐 현재 사실, 뭐 현재 습관, 뭐 불변의 진리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평상시. 이걸로 끝.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뭐냐면 전부 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17살이래. 그러니까 그는 어제, 오늘, 내일 계속 17살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I keep a diary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일기를 쓴대.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썼고, 내일도 쓸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그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해갖고 이렇게 시제가 쭉 나와 있는데, 역시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얘네가 다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사실 예전에 이제 어감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will의 미래 시제와 뭐 shall의 미래 시제를 뭐 비교를 하기도 하고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감적인 측면은요. 어법으로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부 문제에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거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 be about 동사 원형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그냥 뜻을 좀 알아두세요. 뜻만. 왜냐하면 독해에 자주 나옵니다. 위에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be about나 be on the point of ing나 이런 거는 니네가 해석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위해서 그냥 단어 뜻을 알아두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설명할 거 없습니다. 끝났어요. 시제는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오늘의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의 메인은 시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다 그냥 여러분이 내용 참고해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 151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나 그냥 한번 같이 한번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jump, jumped, has jumped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when에다가 과거 시제가 나왔죠. 그럼 명확한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jumped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5번을 볼까요? 5번. 5번을 보시면요. 역시나 명확한 과거 시제가 나와 있죠. 얘들아, 명확한 과거 시제가 나왔을 때는 현재 완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완료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제예요. 이름에 현재라고 써 있잖아. 근데 얘는 when I arrived라는 과거 시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쓸 수 없고 대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거야. had already gone이라고. 됐어? 선생님, 과거 나왔는데 대과거 쓸 수 있나요? 오히려 과거가 나와야 대과거를 쓸 수 있었잖아. 기억나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had already gone.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한번 보면 I'm not sure. 나는 확신할 수 없대. if. 여기서의 if는 만약에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before the movie starts.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도착할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되는 게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will arrive.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적합하겠다. 그냥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대부분 단순 암기에 관련된 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시제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단순 암기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자세한 어감을 알아야 되거나 이게 둘 중 하나거든. 근데 니네가 뭐 해외에서 생활을 한 것도 아니니까 자세한 어감을 알 수도 없고요. 반대로 단순한 거를 출제하자니 고등부의 스타일과 맞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딱 중등부에서나 나오는 거야. 이 시제는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문제 풀고 해석해보고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사실 여기에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를 제가 다 진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어서 할 거거든. 근데 오늘은 쌤이 핵심만 할게요. 그냥 아주 제일 중요한 거, 핵심만 하고 한 10분 내로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받아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 공간이 잠깐만, 빈 공간이 좀 없나? 여기 빈 공간이 좀 없네. 여기다 그냥 쓸게요, 대충. 요 빈 공간에다가.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 조동사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조동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동사를 도와주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럼 내가 또 이어서 물어봐. 동사를 도와주는 게 뭔데?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게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야. 선생님, could는 can의 과거형 아니에요? 근데 왜 얘를 현재 시제에서도 써요? 이런 거를 물어본 친구도 있었고 또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책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조동사에 have pp라는 표현이 있거든. 조동사에 have pp. 뭐 예를 들어서 may have pp 막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럼 얘가 과거를 나타낸대. 과거를 나타낸대.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 아니 쌤, 메이의 과거형은 might 아니에요? 그럼 may have pp가 아니라 might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써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동사에 대한 정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요, 크게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습니다. 자, 현재형, 과거형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 현재형과 과거형에 차이점이 있을 거냐, 차이점. 그냥 우리가 이름만 봤을 땐 당연히 시제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시제적 차이도 있습니다. 시제 차이도 있는데요. 시제도 다르지만 실제로 의미적 차이도 있습니다. 의미적 차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적 차이.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 조동사의 현재형은요,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지만 모든 조동사의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해석이 있어요. 모든 조동사의 현재형, will, can, may, must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동사의 현재형 있죠. 모든 조동사의 현재형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추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추측. 됐어요? 그러니까 그 추측의 강도만 다를 뿐이에요. 강도만. must를 쓰면은 너 분명히 그럴 거야. 약간 이런 거고요. may나 might를 쓴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은 추측성을 나타내지만 추측의 강도만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은 뭘 의미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과정을 의미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그러니까 나는 이 용어부터 마음에 안 들어.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말 때문에 니네가 헷갈리는 거거든.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시제 차이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기본은 뭐냐? 의미가 달라요. 그냥. 의미가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쌤이 can 하나로 보여줄게. can. 우리가 흔히 can의 과거형을 표현할 때 could로 쓴다고들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can의 과거형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방금 말했다시피 could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can, have, pp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둘 다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달라. 어떻게 다른지 볼게. 야, can이라는 거는 니네가 알다시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할 수 있다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첫 번째 어떤 능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가능하다의 뜻이야. 가능하다. 여기서의 할 수 있다는 뭐다? 가능하다라고. 오케이? 나는 수학을 100점 받을 수 있다. 나는 수학 100점 받는 게 가능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an이 아까도 말했죠? 추측성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추측성.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여기서도 우리가 can이나 may를 쓰는 거라고.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도 되고 추측도 되고 뭔가를 허락해주는 허가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도 돼. 넌 이렇게 할 수 있지. 너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쓸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의 의미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잘 봐봐.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조동사의 현재형의 기본 뜻은 뭐라고? 기본 뜻은 이거라고. 추측이라고. 기본 뜻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can의 과거형으로 could를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 능력이나 허가를 의미하는 경우에 우리가 could를 쓰는 거야. 그래서 특히 능력을 의미할 때. 되니? 그러니까 능력을 의미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가능했었다. 가능했었다가 could인 거야. 가능했었다. 됐어? 자, can have pp를 쓰는 경우는요. 추측의 과거형을 쓸 때 우리가 can have pp를 쓰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의미에 따라서 과거형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 근데 이거를 다시 쌤이 could를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could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에 과거형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잘 봐봐.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여기. 보여? 가정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얘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현재로 되고 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could라는 단어는요. 능력을 나타낼 때는 과거형으로, 가정을 나타낼 때는 현재로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이것 때문에 니네가 헷갈렸던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could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만 되는 게 아니라고. 됐어?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가정을 의미한다는 거야. 결국 조동사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는요. 시제 차이가 아니라 해석 차이인 거야. 해석 차이.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기본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진짜 현재 시제로 쓸 거야. 현재 시제. 자, 한번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시제로 쓸 거야. 그러면은 조동사의 현재형이면은 그냥 조동사 뒤에 조동사의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똑같이 조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이게 현재 시제야. 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과거 시제를 쓰고 싶어. 과거 시제를 쓰고 싶다면은 조동사에다가 아까 말했던 have pp를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이제 과거 시제가 되는 거거든. 됐어? 여기서 말하는 과거 시제는 뭐야? 추측의 과거 또는 가정의 과거가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지금? 이거 이해돼? 요즘이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야, 예를 들어서 can do라고 있고 could do라고 한번 써볼게요. 두 개를 써볼게요, 쌤이. 이렇게 썼어. can do가 있고 could do가 있어. 여기 잘 안 보이네. 아래다 쓸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 can do는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으로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능력으로서 할 수 있다의 뜻이 있다고. 이것도 있고 추측의 의미도 있다고. 추측. 아마 할 수 있을 걸 이런 뜻도 있다고. 됐어? 그러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걸 할 수 있을 걸 이 뜻일 때 이거를 과거로 쓰고 싶어. 아마 할 수 있었을 걸 이렇게 쓰고 싶다고. 과거로. 그럼 우리가 그때 could를 쓰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can have pp를 can have done 이렇게 쓰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추측이잖아. 추측. 아마 할 수 있을 걸 추측하는 거잖아. 됐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뭐야? 현재형은 추측이고 과거형은 가정이라는 거야. 됐어? 나머지 다 빼고 이것만 생각해. 복잡하면은. 추측을 의미할 때는 동사원형 쓰면은 현재 시제고 have pp 쓰면 과거 시제가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럼 아래 나와 있는 could do를 볼게. could do는 얘도 똑같이 아마 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도 시제가 뭐냐? could do도 얘도 현재 시제라고. 과거 시제가 아니야. could do가 과거 시제가 아니야. 가정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고. 가정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고. 조동사의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됐어?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과거로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돼? could have done이 돼야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를 이제 연결할 거야. 이 개념을 알았으면은 이제 연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동사의 동사원형은 현재 시제고 조동사의 have pp는 과거 시제라고 했죠? 어떤 때? 추측이나 가정을 나타낼 때요. 됐어? 현재형은 추측, 과거형은 가정을 나타내는 거야. 이것만 알면은 이제 되게 쉬워져요.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정법이야. 가정법. 자, 우리 뒷 챕터가 가정법인데 그냥 짤막하게 볼게. 내가 여기 아래 빈 공간에다 쓸게요. 우리가 흔히 공식처럼 외운 걸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앞에 봐봐.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라는 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내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if 주어에 과거형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가 뭐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문법책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너네들 중에 이런 거 궁금한 적이 있지 않았냐? 아니, 과거잖아, 과거. 과거잖아, 지금 나와 있는 게. 둘 다 과거형이잖아. 근데 현재 사실에 반대래. 이거 실제로 해석할 때도 현재로 해석하거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현재로 해석한다고. 아니, 생긴 게 과거잖아. 생긴 게 과거잖아. 근데 왜 현재로 해석하냐고. 이런 거 궁금했던 적 없어요? 그래, 알았어. 자, 이렇다고. 그럼 봐봐. 얘네가 이제 왜 현재로 해석되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봐봐라. 얘들아, 가정법은 내가 가정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의 100에 90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if요 이렇게 대답해. if가 아니야.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if 없어도 가정법 만들 수 있어. if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본체야. 얘 조동사의 과거형 얘가 본체야. 됐어?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가정을 표현하는 거지 if로 가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왜 가정을 나타내는데요? 내가 아까 위에 필기한 거. 여기 보여? 과거형은 가정 나타낸다. 아까 필기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정법 과거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을 쓰는 거야.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이야. 무슨 시제라고? 현재 시제라고. 여기 써놨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생긴 거는 과거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야. 생긴 건 과거지만 과거 시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가정법 과거 완료도 똑같아.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if에 주어에 had pp 쓰고 주어 조동사에 과거형에 내가 이거 대충 쓰는 거예요. 필기 안 해도 돼. have pp 이렇게 쓰잖아. 그치? 이렇게 쓰잖아.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 사실의 반대다. 왜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은 얘도 사실은 정체가 뭐였냐? if가 본체가 아니라고. 얘가 가정법의 본체가 아니야. 가정법의 본체는 어디 있어? 여기야, 여기. 됐어? 그럼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썼대. 여기 잘 봐봐. 다시 올라가서 자,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을 나타내는데 have pp를 쓰면 과거 시제라고. 내가 써놨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생긴 거는 과거 완료지만 실제로는 해석이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라고. 이게 사실은 가정법에 숨겨져 있던 비밀인 거야. 비밀. 너네가 맨날 아니 가정법 과거는 뭐 현재 사실의 반대고 뭐 과거 사실의 반대고 아니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고 뭐야 이거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 그게 이걸 몰라서 그런 거야 니네가. 그래서 너네는 이 모든 거를 다 기억하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 어차피 나 그 정도 욕심 없어. 그냥 너네 이것만 잘 알아둬라. 가정법의 소리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뭐다? 의미의 차이라는. 그래서 이것만 하나 알아봐. 오늘. 조동사의 현재와 과거의 차이는 뭐라고? 뜻이 다른 거야. 시제가 다른 게 아니라고. 시제는 똑같아. 그래서 시제는 똑같아. 뭐가 다른 거야? 뜻이 다르다고. 추측이냐 가정이냐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차이점인 거야. 추측이냐 가정이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 쌤, 추측이랑 가정이 뭐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국어가 좀 딸리는 건데. 자, 추측과 가정은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 추측은 반반이야. 가정은 빵프로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아, 내일 비 오면은 나 집에 있을 거야. 이거는 뭐야? 추측이야, 추측. 됐어? 추측성의 의미, 그러니까 조건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내일 비가 올 확률 반반. 모르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나는 그 남자애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그럼 내가 여자일 확률 빵프로지. 내가 어떻게 여자야. 이거는 빵프로잖아. 이건 가정이라고. 됐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if를 똑같이 if를 쓴다고 할 때도 조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추측의 의미가 되고 조동사의 과거를 쓰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가 본체가 아니라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자. 알겠죠? 오늘 여러분은 요것만 알면 돼. 내가 지금 한 5번 반복하고 있다.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뭐가 다르다고? 의미가 다르다. 현재형은 추측, 과거형은 가정이라고. 알겠죠?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동사에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막 이제 애들 맨날 헷갈려해.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가능성 추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must랑 will이랑 이런 애들 나와 있어. 현재 시제네? 이거 과거 시제? 얘도 과거 시제인데 뭐지? 막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야,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추측이냐, 가정이냐, 의미가 다르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아이고, 왜 넘어갔냐?
이게 조동사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 그지 같은 게 이게 좀 단어를 다양하게 안 써서 그래요. 이 망할 양품 단어를 다양하게 안 써서 그래. 왜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를 들어 should라는 놈을 봐봐. should. 이 should는 과거형이거든. 현재형이 뭐야? shall이잖아, shall. 그렇죠? 근데 shall이랑 should는 의미가 아예 달라요. 얘는 할 것이다고, 얘는 해야 한다예요. 의미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should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이 should 동사원형을 과거 시제에만 쓰나? 아니잖아. 당연히 현재 시제에도 쓰잖아. 그치? 근데 이 should라는 놈은 얘 자체가 현재형이기도 하면서 과거형이기도 하거든. 이 should 자체가. 그러니까 현재형일 때는 추측의 의미가 되는 거고 과거형일 때는 가정의 의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should라는 애 자체는 추측과 가정의 의미가 둘 다 있는 거야. 얘 자체가. 우리가 아까 can이랑 could는 이게 분리가 돼 있었잖아. 그치? 형태가 달랐잖아. can이랑 could는 분리가 돼 있었어. 근데 should는 분리가 안 돼 있어. 얘는 추측과 가정의 의미를 둘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좀 단어를 좀 다양하게 쓰지 그지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안 쓰니까 이제 이런 혼동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됐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너네가 구분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써야 돼? 과거 써야 돼? 라는 거. 됐어? 이거 첫 번째. 현재라면 조동사의 동사원형. 과거라면 조동사의 해부. 요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 한 6번 얘기했어. 됐어? 이것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됐어? 이거 설명이 좀 길어져 갖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사 파트는 내가 숙제 안 내줄 거야. 다음 시간에 설명 더 해야 되니까. 오늘이 3월 8일 화요일이죠. 아, 내가 지금 교재가 없어갖고 잠깐만 교재 좀 줘봐. 지난번에 143까지 했는데 그리고 너는 이거 책 숙제 못한 거기 때문에 넌 이거 오늘 다 하고 가야 된다. 알았냐? 이거는 하고 가야 된다. 듣기는 집에서 해야 된다 치더라도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거랑 상관없잖아. 맞지? 아, 채점 당연히 해야지. 그걸 왜 물어보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저 149에서 154까지. 자, 여기까지 풀고 자,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이랑 해석할 거. 149, 151. 여기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추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3쪽. 153쪽은 어법상의 근거 다 작성해 오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보기예요. 모든 보기. 됐지? 아, 하나 빼먹었네요. 오늘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백지 테스트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 필기한 것도 은근히 많이 있었으니까 백지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해와야 된다. 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오늘 내가 숙제 부분으로 지적받았던 것들 있죠? 각자 못했던 것들 오늘 중으로 나한테 완료해서 보내야 된다. 안 그럼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 고생들 했다.